오늘은 2024년 1월 26일 섹터 방송인데 오늘은 좀 지수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만 왜 이런 거죠? 아니, 뭐,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그래도 주식 투자자분들이 예. 느끼는 그 지수의 약간 하락폭은 에이, 화요일 날 일본 잘 간다고 부러워했잖아.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일본 어차피 가는 거 상관없다. 어차피 그거 이제 차고 나면은 돌아온다.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좀 일본이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빠진 게 이제 딴 데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가 결론은 또 우리나라도 들어오지. 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라서. 뭐 소외된 건 아니죠. 아니, 전혀. 아, 우리나라도 소외되고 어떻게 해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소외시킬 거야? 네. 일단 이 섹터 방송에 앞서서 증시 전략 말씀드리고 이거 대신 측면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입니다. 1월 22일에 나온 리포트를 제가 좀 이제 요즘 너무 빠지다 보니까 좀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하게 좀 갖고 왔고 여기 보면 도표에서 정말 차례대로 쫙 나와 있는데 전 두 가지 파트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왜 빠졌느냐, 이유가 뭐냐, 왜 빠졌습니까?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다시 반등하느냐. 네. 이게 좀 크게 두 파트고요. 첫 번째로 왜 빠졌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리포트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11월, 12월, 작년 11월, 12월은 주요 증시 중에서 최상위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들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현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거고 결국 11월, 12월에 수급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팔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이제 이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부메랑이 되면서 다시 하락세를 좀 야기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 프로그램 매물 출회가 좀 강화되면서 11월, 12월에 상승했던 부분을 되돌리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급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뭐 이제 금리 인하부터 기다리면 후퇴되고 있다 이런 거 있지만 결국 첫 번째로는 수급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뭐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수급 자체가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팩트고요. 결국 수급이 왜 빠졌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지수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11월, 12월의 상승분을 거의 3분의 2까지 되돌렸다. 이거 뭐 무슨 제가 볼 때는 거의 3분의 2는 되돌린 모습들. 그래서 거의 2400선, 2450선을 터치하는 어떤 유의미한 바닥의 신호가 나왔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GDP도 그렇고 지금 이제 성장률을 본다 하더라도 이 골디락스 장세로 가는 거냐 아니면 좀 더 다운이 될 수 있느냐 상승될 수 있느냐 약간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의견이 많이 헛갈리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4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테슬라 뭐 인텔 대부분 다 쇼크가 나오거나 이제 올해 가이던스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닫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에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하락,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3월에 한다, 뭐 6월에 한다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 약간 좀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업들의 실적에 쇼크가 계속 지속되면서 결국은 매물 출회가 나오지 않나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수급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근본적으로 이 트럼프가 강하게 외치니까 달러의 어떤 강세가 오르면서 결국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뭐, 트럼프 별로 저거 안 하더니 요새 이제 거의 트럼프로 넘어왔다. 진짜. 어? 진짜 내가. 계속 난 트럼프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강한 미국 음, 이거 예배치면 달러가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서 동조되면서 달러가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 외국인 수급이 이탈하는.
그래서 뭐 수급이나, 그러니까 저기 실적이나 이런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거는 사실은 새로운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이거를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걸로 금리나 기존의 네. 패턴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패턴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음, 우리나라 시가총이 상위 10개에 음. 들어가는 섹터 뭐 있어요? 반도체, 반도체, 2차 전지, 예, 바이오, 바이오 자동차, 자동차.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음, 인터넷은 간당간당 걸리니까 얘 좀 빼버리고. 한 예, 20위권.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인데 음, 반도체 결론은 미국향이죠. 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이제 제외해야 되니까. 네,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네, 2차 또 전지도 미국향 아닙니까? 거의 미국항이죠. 왜냐면 유럽은 지금 어차피 상반기까지는 살아날 기미는 안 보이거든. 네, 유럽. 하반기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바이오. 음. 근데 바이오는 요새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연초에 많이 올랐죠. 바이오는 네. 살아나고 있는 근데 것 같긴 해요. 얘는 이제 더 올라갈 건 음, 없는 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자동차인 건데, 자동차도 보면 2차 전지랑 어차피 같이 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에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또 주가가 빠졌는데, 음,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수요가 올해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가 사야 될 게 네 가지 섹터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는 많이 음, 올랐고, 두 개는 테슬라에서 실적 나오고, 여러 군데서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려감들이 음, 많이 있다 보니까, 음, 얘는 못 갈 거야. 음. 그럼 반도체 하나 남았어. 근데 반도체도 지금 인텔에서 실적 발표했죠? 근데 아,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레포트 제목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바꾼 컴퓨터를 벌써 바꾸기에는 점점점. 그게 너무 이르다 이거지. 그러면 결론은 네 가지 섹터가 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다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안에 들어가는 네 개 섹터가 다 안 좋아. 음. 근데 주가는, 아니, 지수는 잘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보셔도 될 것 같고, 결국 산업단에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그러면 살아날 만한 게 뭐냐? 음, 지금 바이오를 잡기는 애매한 거고요. 음, 근데 이제 자동차랑 2차 전지는 분명히 저가 매력은 있어요. 음, 근데 여기에서 더 빠질 거냐? 아니면 반등할 거냐가 이제 음, 애매모호한 거지. 음, 근데 이 시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이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나 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공통점은 상반기는 어렵다였어. 음. 어차피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상반기에 사야겠네. 그러면 이제 상반기 끄트머리쯤이 되면,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 끄트머리라고 하면 2분기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쵸. 1, 2, 3월은 사기 손 내밀기는 애매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안에서는 굉장히 빠른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음, 왜냐면, 추세가 올 때는 그래도 상하로 좀 크게 움직이는데, 음, 추세가 별로 없을 때는 굉장히 짧게 올랐다가 쭉 빠지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걸 짧게 가던지, 그럼 조금 안전하게 갈 거다. 그럼 반도체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내에도 보면 섹터 흐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아, 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작년에는 HBM만 공부했는데 이제 온 디바이스라는 게 나오고 갑자기 CXL이라는 게 나왔는데 요새 중간에 하나가 또 들어갔습니다. 온센서 AI. 아,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세요. 앞에 HBM은 대형주들이 많은데 그 뒤에 있는 건 다 중소형주. 음,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약하다. 거래대금도 약하죠. 음, 주가도 약하죠. 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건 대형주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작년 연말부터 미국 쪽에서도 러셀 2000이 많이 움직였어요. 음, S&P 500보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중소형주가 많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미국 쪽에서 이미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형주들처럼 그렇게 주도적으로 산업을 끌고 가는 애들은 아니야. 음, 걔들이 잘 나가야지 뒤따라가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호재가 있어도 그 호재를 우리는 다 받을 수는 없고 악재는 그대로 다 받는 중간재인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지금은 살짝 대형주를 살짝 고민을 내려두시고 중소형주에서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관점. 음. 일단 결국은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인 이슈보다는 산업 쪽에서 좀 풀어내는 부분, 뭐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 중에 이 중국, 네. 홍콩, 네. 요건 어떨까요? 저희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코로나 전에는 중국이랑 홍콩 지수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코로나 때부터 사실은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음, 네, 왜냐면 중국 향에 대한 것들이 많이 떨어졌고, 음, 원래 화장품 엔터 게임이 중국 향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음, 이거 기대감 다 빠졌잖아. 음. 그리고 작년 한 해 넘어가면서, 야, 중국 향에 대한 거, 이제 대기업들도,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 게임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향에 대한 거 다 줄여. 딴 데서 매출을 올려야 돼.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별 상관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중국이랑 미국이 싸우는 건 맞으나, 누가 이긴다라는 건 없을 거예요. 음. 왜냐면 한쪽이 이길 수는 없는 구조야. 왜냐면 둘 다 덩어리가 뭐 이만한데 미친 듯이 싸우면 둘 다 죽는데. 그러면 이제 제재는 계속 있을 거다. 그러면 제재가 있는 거는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중국은 지금 당분간은 안 보는 게 맞다. 왜 트럼프로 바뀌어도 제재는 할 거야. 음. 왜? 저는 이제 다만 이제 중국 H지수 연계 ELS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좀 손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맞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수급급에 대한 공백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 리포트에서도 이제 수급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계속 제가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수는 지금 계속 부양책을 계속 쓰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을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ELS 지금 기존에 사신 분은 손해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ELS나 그냥 펀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라에 투자하는 펀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은 중국 쪽 거 봐도 돼요. 네. 더 이상 내려갈 게 없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은.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 잔인하네.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반 경직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들어가는 게 맞지. 날카롭지만 씁쓸합니다.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씁쓸,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도 그래? 땡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은 원인을 좀 찾아봤고 결국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등을 할 것이냐. 결국은 경기가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미국 GDP 좋게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도 나쁘진 않아요.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우려를 좀 부식시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물론 이제 ECB도 지금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6월엔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나와야 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지난 GDP만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GDP 예상치 올해, 내년, 내후년 예상치를 보면 그래도 올해는 선방이에요. 24년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미국, 우리나라, 유럽 그나마 선방이에요. 근데 내년에 많이 떨어져요. 내년에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정말 경기가 악화되는 심취인 거예요.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성장률이 지금 제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요. 경제 그러면 미국은 지금 대선이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서 금리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겠네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반토막 이하로 GDP가 떨어진다라는 예상치가 글로벌 예상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금리를 고수한다? 그럼 내년이면 그 상황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권은 뒤지게 욕먹겠지. 그래서 어찌 됐건 금리 인하 얘기라는 푸시는 계속 나올 거고 이제 시기가 중요한 건데 3월에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근데 이제 유력한 거는 지금 6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6월에 90% 던집니다. 근데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 안 잡혀도 던져야 됩니다. 오케이. 왜? 경제 성장률이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건 용납이 돼요. 그럼 되죠. 근데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 있다? 용납이 안 돼요. 어찌됐건 잡으려면 뭐 올려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죽어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6월에 90%. 6월. 어쨌든 뭐 3월보다는 6월이 좀 많다라는 왜냐면 얘기가 많이 있어요. 맞아. FOMC에서 3번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준으로 그럼 6월에는 해야 적절하게 3번을 맞출 수 있어요. 2달에 한 번 정도. 물가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데이터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물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체력적으로 올해는 GDP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지수의 반등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 길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셨던 업종들, 사실 좀 업종 차별화가 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선, 반도체, IT, 기계, 뭐, 요런 좀 디스플레이, 요런 쪽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와 별개로 저평가된 업종도 많다는 얘기가 나와요. 많지.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뭐 최근 올라가겠습니다만 보험, 건강관리, 건설, 유통, 자본재, 뭐 철강, 화학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알긴 알겠는데 손이 안 가지. 그렇죠. 내가 하고 예, 싶은 얘기 예. 그냥 공통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경기 소비재예요. 앞단에 있는. 경기 민감 뭐 이런 거죠. 예. 예. 철강, 화학, IT, 에너지 다 경기 소비재예요. 음, 경기가 좋아야지 많이 쓰는 거예요.